오늘 아침 모든 국내 조간신문을 일면 대부분을 차지한 기사는 바로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하고 김여정, 북한의 김여정이 원래 청와대 경내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가 2시간 전에 북한의 전격적인 취소 통보로 무산이 됐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오늘 신문에 각 도화신문에 이렇게 크게 썼는데요. 사실은 이 기사는 워싱턴 포스트에 애슐리 파커라고는 그 기자가 어제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11시 39분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20일 오후 밤 9시 39분에 올린 기사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원본을 좀 가지고 왔는데 한번 잡아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면 아주 크게 썼습니다. Pence was set to meet with North Korean officials during the Olympics before last minute cancellation 해가지고 애슐리 파커라고 하는 기자는요. 워싱턴에서 지금 현재 백악관을 출입하는 기자인데 원래는 뉴욕타임스 기자입니다. 그래서 한 11년간 하다가 작년부터 워싱턴 포스트에 합류를 했습니다. 오자마자 엄청나게 대형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은 전 세계를 아주 깜짝 놀라게 한 그런 기사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전 조간에도 이제 크게 다뤘습니다. 가장 왼쪽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사면에 들었는데 펜스 김여정 청와대에서 비밀 회동 약속 북한이 2시간 전에 취소했다는 기사를 사면에 다뤘기 때문에 일면에 따로 스트레이트 기사가 없기 때문에 제목이 스트레이트성 기사 제목입니다. 아, 조선일보는 일면이 아니라 사면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리고 동아일보는 일면의 스트레이트 기사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청와대 회동을 트럼프를 설득해서 하려고 했다. 그런데 북한이 펜스의 폭정 발언을 문제를 삼아서 회동 2시간 전에 취소 통보를 해서 결국은 무산이 됐다라는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한번 돌려볼까요? 잠시 돌려보면은. 네. 자, 사면에는 관련한 기사를 자세히 뒷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펜스와 경맞는 최고위급을 보내라고 청와대에서 북한 측이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김영남만 보내려고 했던 거를 김여정이를 추가로 파견을 하기로 했다 하는 뒷얘기를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는 여기에 보면은 김여정과 펜스의 당시의 일정까지 자세히 해가지고 지금 이걸 그래픽으로 처리해가지고 보내주고 있는데요. 어떤 타이밍에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라는 걸 그 내용을 조선일보 그리고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아주 상세한 도표 그래픽까지 넣어가지고 이제 다뤄주고 있는데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뒷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의 CIA 여기에서 정보를 2주 전에 이 만남 2주 전에 이미 입수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고 이것이 2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그 회담에서 직접 결정이 됐다라는 얘기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역할은 우리나라의 국정원과 미국의 같은 CIA가 동시에 역할을 했다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한겨레 신문 한번 볼까요? 한겨레 신문.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다요, 부국장님.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이 신문을 보는데 한겨레 신문만 다른 신문은 보통은 1면에서 5면 사이에 그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한겨레 신문은 12면의 이 기사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중 있게 보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예. 한겨레 신문 먼저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게 12면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톱 기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작은 기사를 이렇게 다뤘습니다. 펜스 김여정 청와대 회동 합의했으나 불발. 그래 이제 내용은 뭐 크게 다른 건 없으나 그러나 한겨레 신문의 특징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네. 워싱턴 포스트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작은 글씨로 보도했지만은 무려 5페이지나 되는 아주 장문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가 들어있냐면요. 저희가 워싱턴 포스트 원래 신문을 못 들고 와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왜 불발되게 됐는지 어떤 경위로 됐는지 하는 내용이 아주 자세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보도는 간단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겨레 신문이 이 기사를 이렇게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기사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한번 한겨레 신문의 사설을 보면요. 사설도 준비하셨군요. 사설 가장 맨 위에 있는 사설이 원래 가장 그 회사가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것과 관련된 기사를 가지고 사설을 씁니다. 아쉬운 북미 접촉 불발 그러나 다시 시도해야. 한겨레 신문 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는 앞면에서 작게 다뤘지만은 사설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한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이번에는 불발됐지만 다음에 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 회사의 그런 주장을 담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한겨레는 불발된 것이 좀 못내 아쉬워서 이 비중을 좀 낮게 다룬 건가, 기사 배치를? 아니죠. 불발됐던 것이 아쉽다면은 크게 다루거나 작게 다루거나 크게 문제가 없는데 한겨레 신문이 왜 이렇게 작게 다뤘을까 하는 걸 보면은 여기 마지막 부분에 기사 말미에 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미에 보면은 말미에 그런 펜스 부통령 쪽이 이번 언론 플레이는 한국에서의 초강경 대국 행보에 대한 미국 언론 대화파들의 비판에 부담을 느끼고 북미 접촉 불발의 책임을 북한으로 떠넘기기 위한 것으로 본다. 즉 한겨레 신문은 이 자체 나온 경위가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번에 평창 올림픽 과정에서 북미 접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거를 활용하지 않았니? 이런 대화파들의 반박에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나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데 결국은 북한이 거부를 하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산된 거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즉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그런 하기 위해서 공개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작게 다루지 않았을까 하는 의도를 이 기사 말미에서 약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름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펜스랑 만나길 원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 회동 2시간 전에 갑자기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됐을까? 그냥 펜스 발언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게 사실 가장 큰 이제 의문점인데요. 여기에 있는 워싱턴 포스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이크 펜스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은 북한에 대해서 아주 최대한의 압박, 제재가 추가로 발표될 것이다. 그리고 원비어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북한이, 이거를 전격적으로 취소했다. 즉, 그래서 전문가들은 혹시 북한은 이거를 가지고 원래는 이 회담을 가지고 미국이 북한에 전하는 그런 제재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그 목적이 달성하기가 어려워지니까 혹시 이거를 전격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김여정이가 얘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김여정이가 만약에 북한이 이번 회담에 미국이 만약에 이번 회담에서 어떻게 보면 북미 회담을 처음으로 개시하는 그런 대화의 창구로 활용을 했더라면 김여정이 아주 좋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웃고만 있어도 되는 자리잖아요. 한국에 와서 미소만 짓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다면은 반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외교적인 그런 자리, 협상 자리에서는 가본 적이 없는 김여정이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김정은의 어떤 전략적 고려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질문하신 대로 북한이 왜 취소를 했을까인데 청와대 공식 입장은 시인도 부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재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중재자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당사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국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청와대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그 얘기를요. 그 이유 일단은 목소리요. 임종석 실장 어제 이 질문도 받았잖아요. 듣고 바로 박무혁 차장이 이유를 얘기해 줄 겁니다. 임종석 실장 답변부터 보시죠. 펜스 부통령께서 청와대 내에서 김여정을 좀 만나려고 했는데 북한이 입장을 바꿔서 무산됐다라고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 한 거죠. 근데 취재를 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들이 쓴 대로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북한 탈북자들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세게 얘기를 한 거, 그게 막판에 좀 걸렸고 북한 인권, 북한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거를 문제 삼았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취재 결과 알려진 거고 추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해설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팩트상으로는 취재된 바로는 북한 인권 문제,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펜스 부통령의 태도 이게 문제였다는 거는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저게 저는 주는 교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방카도 오고 또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든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끌어내려고 한반도 문제 다루를 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다. 이런 것들을 아마 보여주는 것이어서 제가 볼 때는 한겨레는 그게 좀 잘 되기를 바랬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드러내기 싫어서 뒤로 미루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근데 한겨레 신문에 있어서는 신문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죠. 개인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나 뜨겁게 토론이 이뤄지다 보니까요. 벌써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하동대 북장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 닫은 병원, 곤지암 정신병원인데요. 영화사와 CNN에 소송을 걸겠다고 나섰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재 변호사. 네. 이 병원을 배경으로 한 미스터리 공포 영화가 그 사건의 발단인데요. 네. 네, 21일 그 제작 발표회를 한 이 곤지암이라는 영화가 곤지암이라는 있습니다. 영화. 예, 지명을 그대로 썼죠. 마치 영화 곡성처럼. 근데 그 장소가 이 바로 병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곳을 이제 그 곤지암 정신병원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네. 근데 되게 수십 년 전에 문을 닫았는데 그대로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 저렇게 폐가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게다가 CNN이 저곳을 그 가장 미스테리한, 가장 공포스러운 장소 7위로 뽑았기 때문에 이제 더더군다나 더 막 큰 그런 화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일련의 그 여행객들이 저길 공포 체험한다면서 저 병원을 방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저 영화가 개봉될 것을 미리 알고 나니까 그렇게 이제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주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그 건물주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상속을 받았는데 그 자녀들이 전부 다 해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렇게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그렇지만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부동산을 그대로 계속해서 방치될 수 없고 어쨌든 처분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이 병원에 대해서 이렇게 흉흉한 소문이 도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꺼림칙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곤지암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뭐 괴소문, 그래서 무슨 귀신 들린 병원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고 있다. 병원이 이것 때문에 더 지금 매각 자체도 힘들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제작사 입장에서는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영화 개봉 앞두는데 네. 영화 제목 바꾸기도 또 쉽지 않다. 네, 게다가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영화 제작하는 쪽에서 이 무단으로 들어와가지고 영화를 찍었다. 근데 네.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비슷한 모양의 세트를 다시 만들었고 그냥 외관만 찍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사람들이 각각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건물에 무단 침입 만약에 했거나 뭐 이런 일이 있거나 혹은 이쪽에 대해서 너무나 그렇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거는 좀 부적절하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곡성도 그랬잖아요. 네. 곡성이라는 그런 지역을 너무나 이렇게 그 굉장히 무서운 지역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사실은 곡성이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좀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 병원도 아마 그런 식으로 조금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입장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곡성인 경우에 그 논란이 돼서 괄호치고 한자를 넣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명의 곡성이 아닌 곡한다고 할 때 그 곡성으로 넣어서 그런 식으로 좀 타협을 한 대목이 있는데, 이 곤지암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바꿀지 근데 가로에서 쓸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곤지암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소송을 걸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김재 변호사 예측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렇게 어떤 장소를 영화의 소재로 삼아서 영화를 만드는 경우까지를 어떻게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어떤 불법 행위로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근데 생각이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매매가 안 되고 팔리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피해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그 이유에서 지금 저렇게 소송을 제기한다는 건데. 만약에 뭐 영화에서 얻은 소득의 일부를 좀 뭐 이렇게 나눈다던가. 근데 그런 그거는 건 그냥 아주 그냥 관측입니다만. 네. 예, 그렇긴 해도 그렇게 영화에서 했기 때문에 저 땅의 어떤 가격이 완전히 떨어졌다라는 그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과연 입증이 될지 해야 된다. 예, 그 여부는 좀 굉장히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게 이제 영화로 유명해지면 오히려 저는 더 득이 될 수도 있다.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화는 영화잖아요. 곤지암이라는 영화가 개봉돼서 뭐 무서운 괴기 영화라 하더라도 저기에 있는 저 장소가 실제로 무슨 귀신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멀쩡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데 실제로 문제는 이 주인이 곤지암에 살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네. 오히려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곤지암에 대한 애정이 없고 내 건물이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오고. 아닙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방치한 단순하게 것도, 예. 건물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민들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곤지암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쉽게 지역 쉽진 주민들도 않죠. 반발을 또 하고 좀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네. 얘기 아니면 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집값도 떨어지고 곤지암 지역이 그러니까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 영화가 오히려 더 흥행을 거두어서 유명해진 다음에 곤지암 담당하는 그
곤지암이 어디 행정구역이 어떻게 돼 있죠? 광주시거든요. 광주시에서 저걸 인수를 해서 곤지암 영화 촬영 장소 해가지고 오히려 네, 또 촬영 관광을 거기서 받을 수 다 있는 하지 거죠.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또 부산 저는 지역 곡성 얘기 잠깐 했는데 사실은 이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영화가 내일 개봉한다고 그러는데 영화의 작품성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곡성에서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기괴한 영화면은 그럼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담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확실하게 영화 이름 알리는 데는 성공을 하신 것 같네요. 예상보다 뜨거웠던 곤지암에 관련된 논란들을 짚어봤습니다.